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4년 차.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일터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모든 걸 뒤로 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남편에게도 서둘러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소식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병원에 도착한 저는 병원 침대 위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와 장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니 다행이었지만 저는 불행하게도 그 순간 돈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수술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동안 시bil보험 하나 없이 지내오신 부모님이시라 수술비와 입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으로 치료비가 걱정되었지만 우선은 엄마의 건강이 최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달래서 안심시키며 다시 한번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몇 번의 전화 끝에야 남편이 드디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전화했는 줄 알아? 당신 제정신이야?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해? 바쁜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바쁜 거 알지만 나도 급한 일이라 그런 거지. 설마 내가 괜한 일로 전화하겠어?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 급한 일이라는 게. 엄마 쓰러지셨어.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오셨어. 바쁜데 왜 자꾸 전화를 했느냐며 퉁명스러운 남편의 말에 기가 죽은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걱정하며 당장 병원으로 달려오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겨우 2글자에 너무도 무미건조한 반응이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와 같이 걱정하고 고민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남편은 마치 생판 모르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뭐야 그게? 당신은 놀라지도 않아?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는데 반응이 뭐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어린애처럼 호들갑이라도 떨고 놀라야 해? 그래도 엄마가 쓰러지셨다는데 수술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그래서 뭐 그 나이에 병 한두 개쯤은 당연한 거지. 우리 부모님은 뭐 팔팔하시냐? 우리 엄마도 작년에 대장에 용종 떼어내셨잖아. 늙으면 다들 그런 거야. 아무튼 그래서 병원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더 이상 공감을 바라봐야 해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다시 어렵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 혼자서는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라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돌연 한숨을 쉬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수술까지 받으면 당연히 병원비가 들겠지. 그래서 말인데 설마 당신 염치도 없이 당신 친정부모 병원비까지 나한테 내달라는 말 하려는 건 아니지? 뭐?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설마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나한테 병원비 도와달라는 말 하지 마. 나 돈 없어. 무신경한 남편의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남편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나와 같이 사는 내 남편이 저럴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은 진심인 듯 몇 번이고 제게 도움을 줄 수 없다 못 박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제가 가난한 친정을 등에 지고 남편에게 빨대를 꽂고 사는 것처럼 저를 염치 없다 생각하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요즘 아버지 회사 힘든 거 몰라? 당신은 내가 맨날 야근하고 하는 게 뭐 핑계인 줄 알아? 사업이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고. 그치만 우리 그동안 저축도 했고 모아둔 돈도 있을 거 아니야. 돈 관리는 내가 다 했는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 진짜 돈 없다니까. 당신한테 생활비 가져다 주는 것도 겨우 하는 거야. 사실 아버지 자정 어려워지셔서 그동안 월급 안 받았어. 뭐? 당신 그런 말은 나한테 안 했잖아. 그럼 뭐 내가 그런 사정까지 일일이 당신한테 보고해야 해? 우리 아버지 체면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내가 뭐 생활비 안 갖다 준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사업 차차 괜찮아질 거야. 좀 버티면 될 일인데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나는 장모님 챙길 여력 없으니까 당신 부부는 당신이 챙겨. 알겠어? 냉정한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너무한다고 당신한테는 나랑 우리 엄마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이미 나와 내 부모를 짐처럼 생각하는 남편에게 더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매 끼니 알뜰살뜰 챙기며 내조를 하고 시댁 대조사를 빠짐없이 챙기면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무책임한 한마디뿐이었네요. 그제서야 저는 내 무엇을 위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다니 저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다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남편과 시누이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돈이 없다며 엄마의 병원비를 도와줄 수 없다던 남편이 설날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시댁에 여행 경비를 보냈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아가씨가 오빠 덕분에 여행 잘 다녀오겠다고 그러는데 설마 당신 시댁에 여행 경비 보낸 거야? 제가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놀라고 당황한 것보다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너 내 핸드폰 훔쳐봤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디 남편 핸드폰을 훔쳐봐? 너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뭐냐고. 당신 이거 진짜야? 정말 당신이 시댁에 돈 보냈어? 그래, 내가 보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 돈 없다며. 우리 엄마 아파서 누워있는 거 보고도 병원비 보태줄 돈 없다고 나무라더니 시댁 여행 보탤 돈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돈 훔쳐서 보냈어? 그래봐야 결국 내 돈 쓴 거 아니야.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아무리 당신 돈이라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 병원비는 없으면서 시댁 여행 경비 보탤 돈은 있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 걱정 먼저 하지. 장모님 먼저 챙겨야겠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너희 부모님은 네가 알아서 챙기라고. 장모님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알아서 병원비 해드리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걱정해서 챙겨드렸을 뿐이야. 아버지 요즘 사업 안 돼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잠깐이라도 쉬시다가 오시라고 해드리는 거니까 너도 괜히 딴지 걸지 마. 그리고 솔직히 너희 친정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내 가족 챙기기 벅찬데 누가 누굴 챙겨?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를 무시하는 시댁일지라도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에게 제 가족은 그냥 남이었다니. 그럼 그동안 내가 시댁에 했던 건 뭐였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원체 가난한 부모를 둔 가난한 집 딸이었고 남편은 사업하시는 시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넉넉한 지원 아래 당연하듯 대학까지 졸업했고 저는 공부를 잘했음에도 어려운 형편 탓에 고등학교 졸업에 만족해야 했죠. 그렇게 시작 전부터 달랐던 저희가 부부가 된 것이 애초부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저녁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러다 그 가게 단골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게 관심이 있는지 매번 제가 있는 시간마다 눈도장을 찍으러 오던 남편이 어느 날 제게 고백을 해왔죠. 이런 적이 처음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낸 남편을 보며 저는 남편의 그런 순진한 모습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남편은 늘 저에게 다정다감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저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렇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저희의 결혼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네가 우리 영훈이랑 만나는 애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대충 봐도 살만한 집 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니? 두 분 다 계시기는 하니?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회사에서 미화 일을 하십니다. 두 분 다 어렵게 사셨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저도 그런 가르침 아래에서 자랐고요. 그래. 뭐 열심히 사셨나 보네. 근데 열심히 살면 뭐하니? 그렇게 살아봐야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을 텐데. 저는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지만 가진 사람들은 늘 너무 쉽게 저희 부모님을 비웃곤 했습니다. 그건 사업하는 남편을 두고 사모님 소리 들으며 지내신 시어머니도 다르지 않았죠. 대놓고 저와 집안을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상처가 되었지만 집안 차이에 그 정도 반대를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었던 저는 그저 웃으며 견뎠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시누이까지 합세해 저를 떠보듯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오빠랑은 어쩌다 만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오빠랑은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 당연히 받아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죠?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결정한 거예요. 저는 영훈 씨가 가진 배경이나 돈을 보고 만난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팔자 좋은 소리 하네. 그런 건지 아닌지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누가 봐도 그쪽이 돈 많은 우리 오빠 꼬신 모양새인데. 됐다, 그만해라. 여기까지 기어코 온 걸 보면 겨우 그런 말에 기죽을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네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지 않니? 나는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너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니? 너도 결혼 생활이 쉬울 리는 없을 테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도 알겠지? 헤어지라는 말을 돌려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시는 결혼을 과연 무사히 할 수 있을지 시누이 말대로 제가 괜한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로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남편도 저를 사랑한다며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고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된 제가 결혼을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제가 시집 온 뒤에도 그런 이유로 여전히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누이까지 저를 무시하고 깔보며 시댁에서 저의 서열은 제일 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무시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나갔어요. 늘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덕분에 웬만한 고생은 고생도 아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사랑과 정성으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고, 덕분에 자존감이 있던 저는 쉽게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멸시와 조롱에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죠. 너는 너희 집에서 살림도 제대로 안 배웠니? 어떻게 음식 하나하나를 제대로 못 맞춰? 저는 맛있는데 어머니. 어머니가 평소에 좀 짜게 드시나 봐요. 어머니, 앞으로는 싱겁게 드세요. 가뜩이나 혈압도 높으신데 짠 거 드시면 건강해지세요. 뭐라고? 아니 이게 지금 자기 요리 수준 지적했다고 이러는 거니? 싱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음식이 맛이 없잖아. 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여자애가 요리도 하나 제대로 못해? 제 입에는 맛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집이랑 요리 방법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그럼 어머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이 요리를 알려주시면 제가 시댁 식구들 입맛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아니 뭐야? 아니 그런 건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배워왔어야지. 나한테 가르쳐달라는 소리를 뻔뻔하기도 잘하는구나. 저는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성에 안 차신다고 하시니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막 시집왔고 시댁 문화를 잘 모르니까 이제부터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대학은 못 나왔지만 머리가 나쁜 건 아니라서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우거든요. 말이나 못하면 정말. 시어머니가 아무리 친정을 가지고 무시하려고 해도 저는 번번이 맞받아치며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서 시댁 일도 열심히 하곤 했죠.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당연히 제가 도맡아 음식을 냈고 시부모님 생신마다 시댁에 가서 생신상을 차려드리곤 했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집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것 말고도 저는 시댁 일에는 언제나 군말 없이 열심히 했어요. 남편도 까먹은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챙길 정도였고, 그렇다 보니 며느리 도리로는 시부모님도 트집 잡을 수가 없으셨죠. 그러자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대놓고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이상하다. 나 같으면 욕먹는 게 지겨워서라도 시댁이랑 연 끊을 것 같은데 너 어찌 된 게 구박을 해도 자꾸 집에 찾아오니? 제가 누구 좋으라고 연을 끊어요. 제가 얼굴 안 비추면 어머니만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당연히 제가 할 일을 다 해야죠. 너는 적당히도 아니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니? 고생하며 자라서 그런 건지 말이야. 욕 먹으면서도 꿋꿋이 하는 걸 보면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당연한 거죠. 그래야 제가 어머니한테 대들기라도 할 수 있죠. 제가 일을 다 해버리니 어머님도 더 할 말 없으셔 하셨잖아요. 사람이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따질 자격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휴 세상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어쩐지 매번 말 대꾸하는 게 황당하더라니.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 너 그 뻔뻔함은 진짜 알아줘야겠다.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미움받는 며느리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괜한 시댁에 책 잡힐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알고도 무릅쓰고 한 결혼이니 저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도리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모자람 없이 시댁에 희생했고 그건 남편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남편도 제게 고마워하는 듯 했었죠. 구박하는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는 없을 거라며 자기도 저희 부모님한테 잘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며 꼬시고 저를 공주처럼 대하겠다 약속했던 남편이 결혼한 후에는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저를 알면서도 방관했고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죠. 아니 오히려 가난한 며느리가 부자 시댁에 무시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했어요. 그러다 저희 친정엄마가 쓰러졌을 때는 완전히 남처럼 무관심했고요. 그런데도 저는 병문안도 오지 않은 사위를 궁금해하시는 부모님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김서방은 많이 바쁜 거니?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아, 사실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 사람 요즘 맨날 야근이야. 안 그래도 늦게라도 오겠다는 걸 내가 그냥 오지 말라고 말렸어.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데 여기까지 부르기가 미안하잖아. 그래도 김서방이 엄마 치료비랑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행이지 뭐. 아휴, 김서방한테 고마워서 어쩐다니. 해준 것도 없는 장모 위에서 그렇게까지 해주고 말이야. 미안하네. 아이,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사위가 그 정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도 미안하고 고맙지. 엄마는 해줄 게 없는데. 아무튼 김서방이 바쁘다니까 고맙다는 말 네가 대신 잘 전해주고 너도 김서방 힘들 텐데 고생시키지 말고 잘 챙겨줘. 이럴 때야말로 아내 내조가 필요한 거야. 알겠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얼른 낫기나 해. 에휴, 네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딸은 우리처럼 고생 안 해도 돼서 다행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달라진 남편과 시댁의 무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시댁에 여행 경비를 보낸 것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죠. 당장 친정엄마의 건강이 우선이었고 저도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남편과 당당히 이혼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다시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저 혼자 아등바등 준비하던 명절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올해도 제가 알아서 명절 준비를 도맡아 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늘 먼저 연락하던 제가 전화 한 통 없자 갑자기 걱정이 됐는지 시무가 닥달하듯 제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너 왜 여태 연락이 없니? 오늘 무슨 날인지 잊은 건 아니지? 제가 바보도 아니고 무슨 날인지 잊을 리가 있나요? 근데 왜 연락이 없어? 평소 같았으면 진작 와서 음식부터 했으래가. 네가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난 네가 정신이 나가서 무슨 날인지 잊은 줄 알았잖니?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시길래 저도 그냥 있었죠. 알아서 제 시간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언니가 미치지 않고서야 설마 안 올 리는 없겠지. 아무튼 식구들 배골게 하지 말고 제 시간에 똑바로 와라. 알겠어? 닥달하는 시모의 전화를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긴 저는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를 한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며 며칠 전부터 외박을 한 남편은 이미 집에 없었고 남편과도
아마 시댁에서 만나게 되겠죠. 저보다도 가족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아마 저보다 시댁에 먼저 도착했을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늦게 도착하자 시어머니부터 남편까지 저를 쫓아나와 왜 늦었나며 타박을 하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알아서 하겠다고 하길래 믿고 있었더니 오늘 같은 날 늦으면 어떡해? 너 내가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안 받았니? 금방 올 거라고 말은 잘하더니 너 때문에 우리 다 점심도 못 먹고 이러고 있잖아. 다들 손도 발도 있으실 텐데 왜 저 때문에 식사를 못 하셨을까요? 아, 제가 이 집 식모였었나요? 뭐라는 거야, 얘가? 너 정말 어디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아, 나사 빠진 애처럼 굴지 말고 얼른 가서 점심부터 차려 나와. 부엌에 가서 전이라도 부쳐야지. 새언니, 앞으로는 일찍 좀 다녀요. 집안 식구들이 다 언니만 기다리고 있는 게 말이나 돼요? 아빠가 아직 안 오신 걸 다행으로 알라고요. 그래, 우리 다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좀 차리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알아? 시댁 식구들은 당연한 듯 저를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처해서 시댁 종노릇을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시댁 일을 열심히 하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할 텐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네요. 하다못해 내 편이어야 할 남편마저 저 때문에 식구들 눈치 봐야 했다며 불평이니 제가 누구한테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무시와 비난도 이제는 모두 끝이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오늘이 저와 남편의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아니, 얘가 근데 왜 아직도 이러고 서 있어? 야, 너 멀뚱멀뚱 뭐하고 서 있는 거니? 얼른 주방으로 기어 들어가라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배고프시면 배달이라도 시키시던가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일 안 할 거거든요. 뭐야? 아니 얘가 정말 미치기라도 한 건가? 야, 너 왜 그래? 너 뭐 잘못 먹었어? 명절에 며느리가 음식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너 대신 늙은 시애미가 요리를 하리? 그동안에는 군말 없이 잘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정말? 새언니 갑자기 왜 이래요? 답지 않게 반항이라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음식을 하지 않겠다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얘가 왜 이러나 싶은 심정이었겠죠. 기막혀 하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는 보란듯이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저 오늘 이혼 서류 들고 왔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거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무슨 소리야 이게? 이혼이라니. 당신이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네. 저 이제 이 집과는 인연을 끊으려고요.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과는 남남이 되고 싶네요. 뭐? 이혼? 이게 지금 미쳤나? 니까짓 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뱉어? 어세 언니 진짜 웃긴다. 언니, 제정신이에요? 이혼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디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해요? 그것도 가족들 다 모인 명절에. 언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해도 해도 너무한 건 이 집 식구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가족들 다 모였을 때 하지 또 언제 하겠어요? 따로따로 찾아가서 설명할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진정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 지금 농담 삼아 이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왜 이혼 얘기를 꺼내냐고. 내가 당신이랑 왜 이혼을 해? 당신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 지금 완전 멀쩡해. 이것보다 더 멀쩡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또렷하다고. 그러니까 이혼 결정을 할 수 있었겠지. 제정신으로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는 못 살 테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이혼이야? 나처럼 좋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래? 설마 당신한테만 일 시켜서 이러는 거야? 명절에 일하기 싫어서 깽판 치려는 거냐고. 그런 거면 차라리 나한테 말을 하던가.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이런 짓을 해야 해? 우리 아버지까지 알게 되시면 어쩌려고 그래? 아버지 안 계신 걸 천만 다행으로 알아. 당신이 좋은 남편이었어? 그런 웃기는 소리는 또 처음 듣네. 뭘 믿고 자기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진 모르겠지만 당신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 내가 당신한테 좋은 아내였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나랑 이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나 없으면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뒤치다꺼리 할 사람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난 더 이상 아니거든.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나한테만 너무 손해인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면 대체 뭔데? 나는 모르겠으니까 이유나 제대로 말하라고. 유책 사유는 분명 당신한테 있으니까 이유가 궁금하면 잘 생각해봐. 뭐가 불만인진 모르겠지만 괜한 객기 부리는 거면 그쯤 해도. 이상하면 나도 더 안 참을 거야? 당신은 내가 만만해? 부부 사이가 우스워? 어떻게 가정을 버리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역시나 남편은 제가 왜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제 속을 모르는 남편이 한심했던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경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나보다도 대단하게 생각했던 인간이 이 정도로 모자란 인간이었나 싶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콩깍지가 씌여 있었나 싶었죠. 가정?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우습네. 당신은 우리 부부 사이를 걱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가정을 깨트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니까. 내가 뭘 어쨌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이 내가 힘들 때 외면하고 무시하고 방관했잖아. 그때부터 이 가정은 이미 깨진 거나 다름이 없었어. 우리 친정엄마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 혹시라도 병원비 도와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그랬었지? 내가 당신한테 빌부터 사는 인간인 것 마냥 나를 무시하며 그런 소리를 잘도 했잖아. 그게 뭐?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맞는 말 한 거잖아. 당신도 염치가 있어야지. 나한테 도움만 받는 게 지겹지도 않아? 자존심도 없느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매번 도와주냐? 왜 나만 손해봐야 하는 거냐고? 아내가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해야 하는 일이야? 그럼 당신은 내가 시댁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당신은 내가 시댁에서 구박당하고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당신은 내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왜 당신한테 도움받으면 안 돼? 당신 논리대로라면 나도 시댁에 할 만큼 했으니까 충분히 손해봤으니까 내 남편한테 그 정도 도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식구들이 나를 그만큼 부려먹었으면 당신들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에 왜 대가를 바래? 그리고 없이 시집 왔으면 그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장모님 병원비 안 도와줬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겨우 그딴 일로? 겨우 그런 일이라기에는 내가 그런 일로 당신 밑바닥을 다 들여다봐서 말이야.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 거면 내가 당신 탓을 하겠어? 하지만 당신은 그때 돈이 있었어.
설날에 시댁 식구들 여행하는데 돈 보탰지. 그래놓고 죽어가는 우리 엄마 병원비는 나 몰라라고. 그때 내가 깨달아버렸거든. 당신한테 나랑 우리 부모님은 가족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그러니 내가 나랑 가족도 아니라는 남편을 이해해주고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혼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자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힌 건지 자기도 더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먼저 나를 가족이 아닌 남으로 대한 것은 남편이었으니 이제 와서 저를 붙잡을 그럴듯한 핑곗거리도 없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제게 할 말이 남은 건지 제 손에 들려있는 이혼 서류를 낚아채 가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혼 서류네. 야, 너 아주 준비 꼼꼼히 했구나. 너 정말 깜찍한 아이구나. 식구들 다 속이고 저 혼자 이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야. 그래서 네가 이혼해서 뭐 어쩔 건데? 위자료라도 받아낼 생각으로 이러는 거니? 네, 맞아요. 저희 이혼에 어머니의 유책 사유도 있으니까 협의 이혼으로 안 끝나면 위자료 소송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희 이혼 사유에 어머니도 무관하지는 않으시니까. 뭐라고? 이게 좋은 말로 하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가? 너 지금 내가 너 잘했다고 우냐우냐 해주는 줄 알아? 위자료는 아무나 받는다니? 여기저기서 다 이혼한다고 하니까 이혼이 쉬운 일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뭐 변호사 살 돈이라도 있어? 기가 막혀서 정말. 새언니 진짜 웃긴다. 언니 이혼하면 뭐라도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 오빠나 우리 식구들한테 상처받아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 알겠어. 근데 이혼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하나 보죠? 이혼도 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새언니 무슨 능력이 있는데요? 그 가난한 친정에, 고조랑역에. 대체 뭐가 잘났다고 이혼 얘기를 꺼내냐고요. 부모도 가난하지 가진 것도 없지. 이혼하고 나면 어디 돌아갈 곳이라도 있나? 새언니 같은 여자가 어디 가서 살아남을 수나 있겠냐고요.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가씨가 왜 내 걱정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등에 업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가씨보다는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내 앞가림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뭐라고요? 새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반말이. 반말은 네가 먼저 했고 너야말로 나이 한참 많은 나한테 반말 짓거리지 마. 그동안 신우이라고 귀여워해준 거지. 내가 정말 너 귀여워서 봐준 줄 아니? 사회에서 만났으면 너는 내 손에 진작 죽었어. 알아? 어머머, 엄마, 세훈이 좀 봐. 세훈이 진짜 돌아버렸나 봐. 아무리 이혼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신우이한테 그딴 소리를 내? 막말로 이혼할 마당에 무슨 말을 못하겠어. 어차피 도장 찍으면 남남이고 안 볼 사이인데. 그 전에 나도 하고 싶은 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한다고 내 이혼에 불리해지진 않거든. 당신 진짜 그까지 이럴 거야? 우리 가족한테 이런 짓 하고 무사할 것 같아? 이혼이 뭐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보지? 나 당신한테 한 푼도 안 내어줄 건데 당신이 빈손으로 나갈 수 있나 어디 한번 볼까? 애초에 기대도 한 적 없어. 나도 이제 당신들 돈 필요 없거든. 아니, 준다고 그래도 이제는 내가 싫어. 그때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통장에는 그동안 제가 열심히 벌어모은 돈, 저의 독립자금 20억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나 돈 많아 여보. 그러니까 네가 주는 돈 필요 없고
당신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돼. 그게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이게 뭐야? 20억? 이게 무슨 돈이야? 당신 이 돈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내가 벌어모은 돈이지. 20억이라니. 무슨 소리야? 제가 무슨 돈이 있어? 20억 맞아요, 어머니. 어때요? 이 정도 돈이면 저도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당연히 이혼하는 게 옳은 결정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참고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버렸습니다. 제게 무슨 능력으로 이혼녀가 될 거냐며 싸가지 없이 굴던 시누이도 입을 떡 벌렸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실을 부정하려 했죠. 그리고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허탈하게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네가 이럴 능력이 있는 애가 아닌데 너 이거 어디서 난 돈이니? 네가 이렇게 큰 돈을 모은다는 게 말이 되냐? 분명 어디서 몰래 빌렸겠지. 그동안 내 아들 덕분에 먹고 살았으면서 네가 돈 벌 능력이 있기나 하니? 어머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어머니가 부정하고 우긴다고 해서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설마 있던 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새언니 고졸인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대학도 못 나온 언니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부모님 병원비도 없어서 절절매던 사람이. 그래서 벌었지. 돈 같은 거 없어도 가족이 있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보니 돈을 벌어야겠다 싶더라고.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 사실 그전부터 제가 투자 공부를 좀 했거든요. 당신네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나는 계속 내 미래를 준비했거든. 이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네들 인정은 필요 없어.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이제 새 출발을 시작할 때니까. 저는 원래부터 경제와 경영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남몰래 틈틈이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 탓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을 때부터 공부에 아쉬움이 있었던 탓에 뭐라도 배우고 익히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마침 인터넷에서 경제 이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무료 강의가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남몰래 경제와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과 시아버지가 열심히 떠드는 주식 정보들을 귀담아 듣고 신문을 읽고 포트폴리오를 공부하며 저만의 투자 계획을 세워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 전부터 시작한 투자는 썸짓돈 100만 원에서 1억으로까지 커졌고 결혼 후에도 남편 몰래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남편에게 비밀로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언제라도 남편에게 알리고 도움을 주고받고 싶기도 했지만 막상 저를 무시하는 남편을 보니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말을 해봐야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괜한 짓을 한다고 저의 투자를 말리고 타박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몰래 투자를 해왔었는데 그러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는 저의 투자 의욕이 더 불타오르게 되었던 거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다 싶었던 저는 안정적인 투자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전환했고 다행히 큰 손해 없이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엄마의 치료비도 구했고 제 수중에는 2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었죠. 덕분에 경제적 여유까지 생긴 제가 이혼을 더 미룰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쉽게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기다리던 마지막 반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없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불이 나게 집으로 뛰쳐들어왔거든요. 다들 짐 챙겨. 얼른 짐 챙겨.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니,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왜 그러세요?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얼른 도망가야 되니까. 다들 가서 돈 될 만한 거 다 챙겨. 현금이나 보석 같은 거 싸그리 챙기라고. 사실 그즘 시아버지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설날 며칠 전까지 외박을 해야 했던 것도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 일을 돕기 위해서였죠. 설날인데도 불안한 회사 사정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 식구들에게 짐을 싸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가야 하니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챙기라며 식구들을 보채셨죠. 그 상황에 식구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당황하고 있었지만 저만은 모든 것을 예상한 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니까? 도망이라니. 우리가 무슨 도망을 가?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라니까. 그 전에 돈 될 만한 건 다 챙겨서 나가야 해. 사람들 오기 전에 얼른. 설마 집이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아버지? 법원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 얼른 가서 각자 짐 챙겨. 그게 무슨 소리야? 경매라니. 아빠, 오늘 설날이잖아. 아무리 법원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래도 설마 이런 날까지 쳐들어오겠어? 그 사람들이 우리 사정 봐가면서 집행하는 줄 알아? 다들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돈 되는 거 다 챙겨.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식구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고꾸라졌다는 소식을 믿을 수가 없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감도 못 잡고 천하태평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속 터는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그 광경을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시아버지의 뜻대로 짐을 챙기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불이 나게 뛰어가 문을 열어주자 문 밖에는 경매 집행을 하러 온 법원 사람들이 잔뜩 서 있었죠. 바로 제가 이런 광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경매 들어갑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 집행 예정이니 다들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집안에 있는 물건, 특히 귀금품이나 현금류들 일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집 안으로 들이닥친 법원 직원들을 보며 어떻게든 해보려 노력하던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시어머니는 정신을 잃은 것 같은 얼굴로 벽을 짚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감이 들었는지 남편이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죠. 설마 당신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이혼을 밀어붙인 거야?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 나를 무시하던 당신들의 마지막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말이야. 당신들은 이미 몰락하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묵묵히 내 인생을 위해 준비해오고 있었지. 그러게. 당신이 나를 너무 우습게 봤다 싶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외면하지만 않았더라도 오늘 내가 당신 가족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이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빚더미에 올라 무너질 거라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 식구들 다 죽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응?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자기 눈에 불을 켜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아직 우리 며느리가 있었구나. 에미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응? 우리가 이렇게 사정할 테니 우리 좀 도와다오. 그래, 언니.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 언니든 20억이면 우리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니, 이 돈이면 우리 아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 도와줘요, 새언니.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를 무시하더니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게 진짜 신기하네. 무슨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듯 마음이 달라지냐. 그 대단한 부자들 자존심이라는 게 겨우 이런 건가 봐요. 그쵸? 아우, 애미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모르고 네 재능을 몰라보고 너를 무시했었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투자가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제발 마음 풀면 안 되겠니? 우리가 너한테 저지른 죄를 한순간에 씻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네 옆에서 두고두고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마. 아유, 제발 우리 모른 척하지 말아다오.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세요. 그러게 평소에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나 남편이나 제가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셨더라면 저도 절대 그 은혜 잊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이 집 식구들에게 미련이 없네요. 제가 호구도 아니고 나를 무시한 사람들한테 또 손 내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착한 것도 병 아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이 집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남인 저에게 도움 구하지 마시고 잘난 이 집 식구들끼리 잘 해결해 보세요. 당신 정말 너무하네. 그렇다고 내가 뭐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 나도 나름 남편 노릇 열심히 잘했다고. 애초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당신이랑 결혼해준 게 나 아니야? 당신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20억이나 있으면서 정말 이럴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황당하네. 적어도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내. 먼저 이기적으로 굴었던 게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야? 그럼 내가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내가 내 돈 쓰는데 상관하지 마. 이 통장에 있는 돈 20억은 내가 번 내 돈이니까. 아유, 여보, 내가 실수했어. 그래. 그거 다 당신 돈 맞아. 내가 싹싹 빌게.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내 남은 평생 당신만 보고 살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니, 나는 이미 당신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그리고 당신은 매번 나를 실망시켰지. 그러니 더 이상 나한테 뭘 바라지 마. 내가 어렵게 건넨 기회를 걷어찬 건 당신이었으니까. 원망하려면 당신 스스로를 탓해.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 뒤 저는 짐을 챙겨서 문을 나섰습니다. 저의 이혼 서류를 보고 법원 직원들도 저를 붙잡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저 혼자 대문을 열고 나가자 집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시댁 식구들이 허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마지막 희망이었던 제가 영영 사라지는 걸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집 밖을 나서자 아직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여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벗어났다는 해방감, 그리고 안도감.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아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완전히 망해버린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도 명예도 없는 남편은 변호사를 구할 여력도 없이 법원에 나왔고 이혼 소송은 다행히도 저의 승리였습니다.
1년이나 준비한 보람이 있었는지 반박을 해야 할 일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 안간힘이었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그 사람의 바람이 안쓰러울 정도였지만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저는 부모님에게 새로운 집을 마련해드렸습니다. 평생을 내 집 마련이 꿈이셨던 부모님께 제가 드리는 선물이었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작은 가게를 마련해드렸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시며 지금은 새 집에서 두 분 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제 자신으로 살아갈 날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